마침 그 위로가 필요했어요. 이 책에는 국민일보 기자들이 2017년부터 연재한 아직 살만한 세상의 글 중 67편의 감동적인 사연들이 실려 있습니다. 팍팍하고 삭막한 세상이라고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살아갈 만하고 뿐만 아니라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이 책은 일깨워줍니다. 위로는 바이러스보다 강하다. 봄을 닮은 사람들. 출근 시간 만원 지하철. 유모차에서 계속 우는 아이를 달래는 난처한 표정의 엄마가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길이었다. 안양역에서 용산역까지 12정거장 30분 이상 걸리는 터라 내내 아이를 안고 있기는 버거웠다. 승객들로 빼곡한 지하철에서 아이 울음을 멈추려고 엄마는 무던히 애를 썼다. 이런 사정을 알 리 없는 아이는 울음을 거치지 않았다. 엄마는 승객들의 짜증 어린 눈길과 마주칠까봐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한 채 아이만 보고 있었다. 그때 한 남성이 다가왔다. 자신의 휴대전화를 뒤적이더니 아이가 좋아할 만한 영상을 틀어 유모차 앞에 놓았다. 대학 점퍼를 입은 여성은 앉아있던 자리를 아이 엄마에게 양보했다. 덕분에 엄마는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상태를 살피며 갈 수 있었다. 아이가 보채다 신발이 벗겨졌을 때 주워서 신겨준 사람도 우여곡절 끝에 용산역에 도착했을 때 엄마와 유모차에 앞서 출구로 향하며 길을 터준 사람도 이름 모를 승객이었다. 2018년 3월 13일 저녁 엄마는 지하철에서 겪은 일을 어느 온라인 커뮤니티에 적었다. 아기 신발 주워주신 분, 아까는 경황이 없어 손만 보고 인사했네요. 정말 감사해요. 그날 아침 엄마는 지하철을 타야 하는 사정과 타도 될까 하는 걱정 사이에서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출근 시간에 유모차를 끌고 지하철에 탔을 때 날아올 눈총을 전에도 여러 번 경험했을 테니까. 지하철 승객들은 엄마의 걱정을 기우로 바꿔놓았다.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뜻밖의 장면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아이의 엄마가 인터넷에 접속했듯이 그런 모습을 접한 이들은 나름대로 그것을 세상에 알리고 있었다. 아직 살만한 세상 속 이야기는 소소하고 주인공은 평범하다. 생각보다 사람들은 이런 사연을 아주 꼼꼼하게 읽고 있었다. 마치 이 소소한 이야기가 세상의 격가지를 넘어 줄거리가 되기를 바라는 듯이. 세상을 바꾸는 일은 비범한 슈퍼맨이 아니라 평범한 이들의 평범한 선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조금은 알 것도 같다. 이 책을 통해 작은 위로의 말들이 결코 작지만은 않다는 것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한다. 그때 그 말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들었습니다. 2019년 8월 29살 청년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휴대전화를 팔았다. 그래야 인터넷에서 찾아본 극단적 선택에 필요한 도구를 살 수 있었다. 그는 부모의 이혼과 어려운 형편 탓에 고독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떨어져 지낸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관심했고 함께 살던 어머니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성인이 되어 시작한 직장생활도 원만하지 못했다. 누군가의 삶을 이렇게 몇 줄로 설명하는 것은 몹시 무례하지만 30을 넘기지 못한 채 생을 끝내려던 그의 선택만으로도 그 안에 들어있는 삶의 굴곡을 감히 짐작할 수 있다. 그를 A씨라고 불러야 하는 건 이 사건에 B씨와 C씨가 있어서다. A씨는 SNS를 통해 극단적 선택의 동반자를 수소문했다. 그렇게 모인 세 사람은 8월 11일 울산의 어느 여관방에 마주 앉았다. 준비의 과정과 실행의 순간이 놓인 높은 벽을 그들은 단숨에 넘어버렸다. 하지만 실패였다.
C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A씨와 B씨는 그보다 덜한 상태로 구조됐다. 이후 A씨와 B씨는 자살 방조 미수 혐의로 기소됐고 A씨는 이 일의 주범격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구치소에 말 상대가 있었던 모양이다. 그의 가정사와 범행 경위를 들은 어느 재소자는 나도 범죄자지만 염치 없이 부탁드린다면서 A씨의 선처를 말하는 탄원서를 냈다. 구속 넉 달 만인 12월 7일 울산지법에서 A씨의 선고재판이 열렸다. 박주영 부장판사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할 위험이 큰 범죄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라고 말했다.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판결문을 주문까지 다 읽었으니 이제 재판이 끝나야 하는데 재판장은 일어서지 않았다. 박 판사는 준비해온 다른 글을 꺼냈다. 피고인들에게 이제까지의 죄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전 형의 선고로 끝났지만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각자 써내려가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아름답기를 기원하며 설령 애달프다 해도 절대로 도중에 끝내서는 안 됩니다. 비극적인 결말을 막기 위해 강제 구금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다행히 삶의 의지를 되찾았다는 징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결정이 잘못된 판단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써온 글에는 이런 대목이 있었다. 한 사람이 생을 마감하기로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자신의 사연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고립감일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판은 죄의 유무와 벌의 경중을 따지는 무겁고 중대한 일이다. 결국에는 형량으로 요약되는 판결을 듣기 위해 피고인은 오랜 시간 법정에 머물며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하고 또 자신에 대한 남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평생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었을 A씨에게 판사는 재판 과정 자체가 그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었음을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다 라는 한마디는 죄와 벌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A씨의 삶에 대한 뜨거운 격려였다. 퇴근길 4호선의 위로 2019년 6월 11일 오후 6시 40분쯤 한강을 지나는 지하철에는 퇴근길 승객이 잔뜩 타고 있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사당행 열차가 이촌역을 지나 동작대교를 반쯤 건넜을 때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그런데 평소 듣던 녹음방송이 아닌 승무원의 육성이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힘들고 지치고 속상한 게 있었다면 열차에 모두 놓고 내리세요. 제가 다 싣고 가겠습니다. 남은 하루는 행복하고 행운이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힘겨운 일상은 시간의 흐름도 왜곡하는지 1년은 참 빨리 가는데 하루는 무척 길게만 느껴진다. 그런 하루를 보낸 이들에게 얼굴 모를 승무원의 한마디는 가볍지 않았다. 그 열차에는 성균관대에 다니는 22살 신씨가 타고 있었다. 요즘 청년의 삶이 어떤지 우리는 안다. 창밖으로 멍하니 한강을 바라보다 방송을 들은 그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서울교통공사에 오늘 너무 힘들었는데 방송 덕분에 상쾌하게 집에 간다 라는 감사 문자를 보냈고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해서는 지하철에서 울 뻔했다 라고 글을 남겼다. 댓글이 여럿 달렸는데 신씨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나도 그 방송을 들은 적 있다 거나 저녁에 그분 열차를 타면 하루가
편안하게 마무리된다라는 이야기가 이어졌다. 글을 보고 연락한 기자에게 신씨는 일면식도 없는 분이 저를 걱정해주고 힘내라고 말해주니까 아는 사람의 응원보다 힘이 더 났다. 맞아, 다들 열심히 사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덧붙였다. 한강을 바라보며 그 방송을 들으니 마음이 더 울컥하더라고요. 4호선 지하철이 서울 도심 아래에서 유일하게 땅 위로 나오는 때가 한강을 건널 때다. 단조로운 지하 구간에서 휴대전화만 쳐다보던 이들이 마침내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특히 해질녘의 한강은 아름답지만 왠지 스산하기도 해서 바라보고 있으면 이런저런 생각의 회로가 저절로 돌아간다. 바로 그 시점에 승무원은 안내방송 스위치를 올린 것이다. 대중교통 하차방송에는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잘 챙기라 라는 문구가 공식처럼 들어가는데 속상한 건 모두 두고 내리라 라고 뒤집어서 제가 다 싣고 가겠다 라고 말하는 문장은 갑자기 마이크를 잡았을 때 꺼낼 수 있는 일상의 언어가 아니다. 하루 중 언제 방송을 해야 할지, 어디서 스위치를 올려야 할지, 마이크에 대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승무원은 많은 시간을 들여 깊이 고민했을 게 분명했다. 이 밖에도 가슴 찡한 사연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친절한 말은 간단하고 짧은 말일 수 있어도 그 메아리는 끝이 없다. 우리는 오로지 사랑을 함으로써 사랑을 배울 수 있다. 작은 위로가 한 사람에게 희망이 되고 희망을 품은 사람은 또 다른 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상 소리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